네, 오늘 장 마감 17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장 마치기 전에 갑자기 또 시장의 상승 탄력이 살짝 둔화되는 것 같다 걱정된다라는 저희 시청자분도 계셨는데요. 과연 마지막에 어떤 전략이 유효할지 종가 베팅을 위한 전략은 두 분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수 대표, 이성우 이사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상승세가 좀 잘 나타나다가 다시 코스닥이 2%대 오름세에서 1.7% 상승만 나타내고 있어요. 약간의 부침이 좀 보이는데 그 와중에 우리는 마감 전략으로는 포인트 무엇 잡아야 될까요? 여전히 수급에 대한 부분의 주신데요. 네. 프로그램 매매 쪽이죠. 그게 비차익 쪽 거래소 코스닥 한 1,500억, 1,300억 이 정도 들어오고 있고 기관 모처럼 한 4천억 정도 매수해주고 있다 보니까 장 막판 갔을 때는 일부 차익 실현은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인 수급 상황, 환율 흐름 이걸 놓고 봤을 땐 네. 유리하게 흘러갔으니 한 번 더 고해보는 걸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전략은 어떻게 포인트를 잡아볼까요? 전략은 보이는 그대로 보이는 걸 믿고 가자 이거죠. 시장 여기에서 꺾이는 상황들 그런 게 나타났을 때 환율 오르면은 꺾이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에서는 자율 반등 나타날 수 있다 보니까 보이는 걸 그대로 믿고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잊으신 것 같은데 네. 테마를 따라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테마. 네. 네. 제가 착각을 했어요. 네, 끝나고 좀 뵐게요. 머리가 잘 안 네, 돌아가는데요. 마감 포인트는 저 테마 따라잡기.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도면 거의 떠먹여드린 거 아닙니까? 네, 테마를 따라잡겠다. 그러니까 시장이 보이는 그대로 믿자. 네. 강한 테마를 따라잡자라는 네. 거고요. 김민수 대표님, 네, 대표님은요? 우미사님 따라잡기. 예, 테마 따라잡기로 가겠습니다. 네, 똑같이 테마를 따라잡아 보겠다. 아직 시장에 대해서 확실한 해답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두 분 모두 다 주도주보다는 테마를 보시는 것 같네요. 김민수 대표님, 그 네. 안에서 선별된 종목은요? 네, 일단 많이 빠졌다가 네. 이제 뭔가 변화 요인들을 조금씩 좀 이어가면서 나오는 쪽들의 하나가 방산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방산 관련된 쪽에서 한 종목 다시 반등을 좀 강화시키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S&T 다이내믹스, 예, 다이내믹스 네. 이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주가 낙폭이 실적은 괜찮은데 주가가 한번 또 급하게 하락했다가 이제 돌리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오늘 보니까 대표적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일단 턴하기 시작하고 게다가 또 요즘 또 한화 시스템이나 이 관련된 쪽에서도 계속 또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방산에 대한 모멘텀들은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쪽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일단 직전 고점대 부근 안착해서 탄력받게 되면은 좀 더 기대감 높지 않을까. 여전히 올해 말고 내년부터는 또 들어오는 변속기 관련된 국산화 모멘텀 여전히 실적의 가세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레벨업된 실적 보여줄 걸로 보여주고 있고 실적 대비 주가가 안 비싸다라는 쪽에 포인트를 맞추면서 일단 지금은 다음 저항대가 한 21,500원대 정도까지 있다고 보여야 될 것 같고요. 그 정도까지는 어떤 목표가로 삼을 수 있을 것 같고 손절가는 18,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S&T 다이내믹스를 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시장에서 잠시 잊고 있었는데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테마 방산이고요. 그 안에서 종가 베팅 종목 나왔습니다. 이성 이사님은 과대낙폭 테마입니까? 아니면 지금 시장에서 달리고 있는 테마입니까? 저 달리는 와중에 약간 쉬고 있는 쪽인데요. 네. 그 AI 소프트웨어 쪽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종목은 엠노인데요. 네. 최근에 주가는 7만 원대까지 상승을 했다가 한 6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박스권이 형성돼 있는 상황이에요.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은 연말 연초에 또 반응을 하곤 하죠. 이벤트들이 있다 보니까 주가는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이참에 그 이벤트를 잘 활용해서 박스권 상단까지를 목표로 한번 접근 가능하다는 점에서 테마적인 측면을 대입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박스권 가격을 기억해 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6만 원, 7만 원 가격을 기억하시면서 목표가는 7만 원을 제시해 드리고요. 손절가는 박스권 하단이 깨지는 가격인 58,000원을 제시를 합니다. 현재 구간에서 엠로의 중요한 포인트는 박스권이 네. 지지가 되느냐, 아니면 이 박스권을 돌파하느냐 여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도 그렇게 제시해 드렸어요. 이제 우리 증시 동시호가를 앞두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1.62% 상승한 2,443선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은 1.7% 크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679선 지나고 있고요. 그 안에서 봐야 될 오늘의 시세 급변주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갑자기 오장 시세가 분출한 샤페론이 있고요. MD스테크, 신세계 인터내셔널,
제닉 그리고 이스트소프트가 있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4% 상승만 보여주면서 좀 윗꼬리가 길게 달았고요. 샤페로는 오후에 또 뉴스가 하나 나오면서 장중에 거래 제한폭까지 오르기도 했어요. 이번 BFC 글로벌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주요 파이프라인 기술 이전을 논의할 것이다. 기술 이전 이야기가 나왔어요. 어떤 기술 이전일지 시장의 관심을 끌어낼 수 있는 뉴스일까요? 오늘만입니까? 내일도입니까? 네, 일단 오늘만으로 보겠습니다. 내일은 내일 가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상황 쪽에서 신약 후보 물질 개발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 BFC 글로벌 헬스케어, 뭐 치킨집 이름 아닙니다. 이런 쪽에서 관련된 컨퍼런스에서 핵심 파이프라인 관련된 쪽이 아토피 치료제라고 하는데 누젤이라고 하는데 초콜릿 이름 같은데요. 네. 일단 이 관련된 쪽에서 임상 이상 쪽에서 성과를 보이고 그걸 가지고 야심차게 발표하고 그다음에 기술 수출까지도 한번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계획들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반응이 나온 것 같은데요. 근데 보통 이런 자리에서 일단 모멘텀 안고 주가가 반응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지금 예전의 수준까지 돌아가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쪽에서 지금 그러면 약간 바이오 쪽으로 확산되면서 매수세가 좀 강화될 수 있는 모습들이냐? 아직은 그게 조금 부족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대장주인 알테오젠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그런 쪽에서 나온다고 하게 되면 아마 3,800원, 900원 대 부분은 저항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 반등에서는 일단 한번 좀 끊어내는 게 어떨까라는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만 상승할 것 같다. 이성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왜냐하면 저희 시장에서 네. 아토피 치료와 연관된 기업들이 많지 않고 그 아토피 치료 뉴스만 나오면 다들 상한가는 한 번씩 기록을 했었어요. 그만큼 시장이 기대하는 시장이잖아요. 네. 이 재료보다 저는 주목한 게 제약바이오가 끌어주는 기업이 어디가 있는가 그 고민을 했어요. 삼천당 제약이 이번에 나온 그 알리아 시밀러 뭐 미국 건 그거 확장된 부분을 놓고 삼천당이 올라주면 제약바이오 작은 종목들도 시세 연속성은 하루는 더 있지 않을까 이 생각으로 저는 내일 또 상승으로 우선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 종목 같은 경우가 반응을 할 때 자체 재료가 있기는 한데 재료에 너무 매몰이 되기보다는 제약바이오 1등주군에 있는 새롭게 1등주가 이제 삼천당 제약으로 등극이 되는 거니 네. 그 종목이 내일 상승하면 나머지 제약바이오도 올라올 수 있으니 내일도 상승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두 분 모두 다 샤페론이 갖고 있는 아토피 치료제 관련 파이프라인 기술 이전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하지는 아직은 않습니다. 그렇기에 오늘의 뉴스를 이용해서 매도해보자라는 의견이고요. 이성사님이 내일까지도 갈 것 같다라는 건 제약바이오 안에서 삼천당 제약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거시적으로 좀 더 보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스트소프트 볼게요. 현재 주가 보시죠. 전거래보다 21.74% 급등한 28,000원 선에서 장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AI 휴먼 서비스 이야기도 나왔는데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CES를 앞두고 과연 AI 하드웨어 쪽이 강할까? 아니면 소프트웨어 쪽이 강할까? 앞서 엠롤을 이야기해 주신 이성사님은 이스트소프트 믿고 가시겠네요? 네, 저를 꿰뚫어 보셨는데요. 네. 이 종목에 대해서도 뭐 전고점 약간 박스권 형태죠. 2만 원대 초반에서 2만 원대 후반, 뭐 3만 원은 돌파를 못했는데 이까지 올리고 나서 뭐 한 번 더 12월 13일 고점은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그다음에 CS와 관련된 부분에 일정도 있다라는 점에서 내일 또 상승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그 CS 효과는 하드웨어 쪽이 더 많이 볼 것 같으세요? 아니면 소프트웨어 쪽이 보실 것 같아요? 저번 CS도 그랬고 이번 CS 같은 경우도 초점을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기간이 좀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관련된 종목들이 충분히 부각될 수 있는 환경이기에 이스트소프트, 그다음에 나머지 소프트웨어, 뭐 해외 소프트웨어 기업들 동반해서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은 방법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실제로 최근 하드웨어 쪽에서의 좀 저가 매수, 반발 매수 들어오고 있는데 소프트웨어가 크게 빠지지 않고 있어요. 아직까지 재료가 살아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내일도 상승 의견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거래 대금이 크게 증가한 상위 종목도 보시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들의 상승폭이 좀 줄어들었네요. 거의 보합 수준에서 마감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나오션은 7%가량의 상승, 삼천당 제약은 상한가 깨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오션, 지난주 금요일부터 연이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 네. 본토를 노린다라는 거에 있어서 가장 탑픽주로도 꼽히던데 네. 지금 현재 주가 위치는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네, 분위기 나쁘지 않죠. 특히 조선 쪽에서 모멘텀 갖췄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탄력을 받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물론 조선주를 본다고 하더라도 밸류를 보게 되면 아직 실적 제일 늦게 나오고 있고 비싸고 하다 보니까 그 반대 측면 쪽에서 그래도 유지한다는 얘기는 앞으로 다가올 방산에 대한 주자, 특히 이제 미국과 함께 협력해서 뭔가 성과를 내겠다라는 기대감들이 깔려 있다 보니까 그만큼 시장에서 인정을 해준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보니까 미국의 핵심적인 조선소가 인수했던 필리 조선소라고 하는데 네. 그쪽에서 지분율을 보게 되면은 한화 오션이 40%, 한화 시스템이 60%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모멘텀이 있다 그러면 뭘 봐야 될까요? 한화 시스템이 낫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오히려 조정 시에는 한화 시스템을 좀 더 노려보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안쪽에서 특히 방산 쪽에서 그래도 이제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약간 전술 통제부터 이제 또 조선 관련된 모멘텀까지 같이 결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더 가볍게 움직일 수 있지 않나라는 쪽에서 일단 조정 시 한화 시스템을 더 좋게 일단 바라보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추세는 꺾이지 않을 것 같다. 하나오션 내일도 갈 것 같다라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신규 매수 접근으로 봤을 때는 방산 플러스 조선이란 모멘텀을 다 가져갈 수 있는 한화 시스템을 매수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조정 시 매수 의견 네. 한화 시스템으로 주셨고요. 반면에 거래대금 상위 안에서 나홀로 파란불 켜고 있는 네이버 보이십니까? 오늘 4%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20만 500원. 최근에 뭐 카카오라던가 네이버도 바닥에서부터 올라오긴 했지만 네. 우리 시선은 거기가 아니거든요. 네이버 오늘장 왜 이렇게 밀리는 걸까요? 특별한 점이 달라졌다라고 하기보다 네. 오늘이 금요일 시장이 밀릴 때 좀 과하게 밀렸었고 반등이 나온 시장 속에서 상대적으로 주가가 더 빠져 있는 쪽으로 집중이 될 수 있죠. 새롭게 생겨난 재료들도 있다 보니까요. 삼천당제약, SBS, 조선 이런 쪽이 있다 보니 좀 상대적으로 주가 떠 있는 쪽을 팔고 좀 빠져 있는 쪽으로 진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마감하고 수급 주체를 찍어보면 어느 주체 하나가 매도를 했을 거예요. 이렇게 종가까지 빠지는 것 보면요. 그러면 이게 내일 바로 반전이 나타나면 고마운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빠지는 수급이 연속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내일도 하락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도 하락할 것이다. 오히려 시장이 하락할 때 버텼던 종목이었기에 네. 오늘 좀 타격이 큰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시선은 그간 밀렸던 저가 매수 종목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 김민수 대표님은 네. 네이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소프트웨어 쪽에서 일단 약 경계를 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네이버의 약세 쪽을 봤었을 때. 근데 일단 금리 관련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금리가 높은 수준이고 여전히 매크로 지표 그런 상황 쪽에서 소프트웨어가 예전만큼의 밸류 그대로 갈 수 있겠느냐라는 쪽들이 작용을 하다 보니까 차익 매물이 좀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시장의 성격이 대형주가 막 가는 장사가 아닙니다. 대형주보다 약간 완전 대형주보다 중대형급, 그러니까 대형 중형급 그쪽에 약간 포인트가 맞춰지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 더 종목화된 장세 쪽에 무게가 좀 더 실려 있다는 쪽으로 봤을 때 이거 말고 차라리 그냥 뭐 이스트 소프트 이런 식으로 좀 다변화된 모습들을 보이다 보니까 그게 좀 나오는 흐름이라고 보는데 하지만 일단 오늘 좀 밀리다 보니까 내일은 다시 한번 한 20만 5천 원대 부분까지는 살짝 시도가 들어올 수는 있겠는데 거의 제대로 안착 못한다. 그러면 추가 하락을 염두를 해야 되겠다라는 쪽에서 일단 오늘만 하락하지만 내일은 흐름 한번 보고 거기서 안착 시도가 들어오는지 확인이 안 된다고 하게 되면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 무게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 다 네이버에 대해서 의견은 그리 밝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디슈 종목 볼게요. 실제로 오늘 하디슈 종목에는요, 그간 많이 밀렸던 종목들이 있어요. 뭐 YC 테크잉을 포함해서 반도체 소부장들이 올라와 있고요. 재룡전기, 일진전기, 전선전력단에서도 오늘장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YC 한번 보죠. 브로드컴에 웃고 마이크론에 울었던 소부장이었는데 네. 오늘은 또 브로드컴 키워드가 더 힘을 내면서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네. YC의 주가 상승 어떻게 보시는지 앞으로 이 반도체 소부장은 그럼 브로드컴, 마이크론 이어서 누구 봐야 됩니까? 브로드컴으로 인해서 HBM4 진행돼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영향을 받아서 장비주가 좋아지는 반등이라고 하면 HBM4의 진행 타이밍을 우리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가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반등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런 요소들은 계속 연속될 수 있어요. 다만 시기가 SK 하이닉스 기준으로 아무리 빨리 앞당겨도 내년 말입니다. 아. 내년 말.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입장에서 주장하고 있는 거는 내년 중반인데 올해 한다고 한 HBM3를 아직 못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저는 오늘만 상승으로 우선은 무게를 두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HBM의 그 개발 속도라던가 상용화 속도를 좀 더 봐야 되는데 아무리 빨라도 SK하이닉스가 내년 말이니까 지금 당장 소부장의 추세가 다 살아나긴 어려울 것이다. 단기 반등으로 보자. 오늘만 상승이고요. 김민수 대표님도 이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반도체 쪽을 이제는 서서히 다시 봐도 될 때라고 생각드는데 여기는 다르네요, 의견이. 예, 근데 좀 타이밍은 재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막 올라오는 날 그래 바로 지금이야라고 사게 되면은 또 단기 이게 시장의 흐름들이 다 오늘 지금 외국인들이 한 1,500억 샀는데 이게 다라고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내일 또 어떤 변화가 나올지 모르고 하는 쪽에서 그런 타이밍과 관련된 부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쫓아가지는 마시고 거기다가 다시 흔들렸을 때는 계속 관심 있게 보는 게 맞겠다라는 쪽이고 약간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까지 나왔던 이슈들 악재성 이슈들 그렇게 나왔는데 잘 버티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막상 이제 성과 나오게 되면 특히 HBM 관련된 쪽에서 성과 나오는데 주가는 먼저 많이 하락했다가 이제 막 돌아가려고 노력하는 회사들은 일단 지금 고점에서는 줄였다가 네. 다시 밑에서는 늘릴 준비를 하는 과정 쪽에서 내년을 한번 바라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만입니까? 내일도입니까? 중요한 거네요. 예. 네. 내일도 상승 쪽으로는 보는데 따라가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YC 내일도 상승할 것 같다지만 타이밍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현재 국내 증시 동시효과 구간에서 양시장 모두 1%한 중반 정도의 상승만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이 2% 넘는 상승도 장중에 보여줬는데 장 마감을 앞두고 앞서 이성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그램에서의 매매 변화로 인해 탄력도가 다소 둔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크게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다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동반 순매수를 양시장에서 보여줬고요. 그간 사라졌던 금융투자가 오늘 3천억 원 가까운 매수를 코스피 시장에서 여기에 연계금도 가세하면서 시장이 그래도 좀 꽉 잡아줬다라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코스피 마감부터 브리핑해 주시죠, 이사님. 코스피 쪽 마감은 네. 오늘 특이했던 부분은 시총 상위가 전반적으로 강했다는 점이에요. 이 와중에 그 중소형 반도체는 강했는데 대형 반도체 쪽은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어요. 1% 이하로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시장보다 강했던 쪽은 확실히 미국과 협업을 할 수 있는 산업들, 그다음에 수요 같은 경우가 강한 산업들이 주가가 강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조선 업종이고요. 그다음에 낙폭과대 인식이 된 방산 쪽, 그다음에 거기 더해져서 이제 산업재 쪽도 함께 반등하는 모습이었어요. 이런 추이가 이어지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겠고, 우리 조정이 나왔을 때 접근할 수 있는 쪽은 미국과 대치되지 않는 산업, 그다음에 여기에서 수요 우위에 있는 산업 같은 경우를 추려서 보시는 게 유리함을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탄력은 그리 크지 못했고요. 그와 달리 현대차가 2.14% 오름세를 그리고 고려아연이 11%의 반등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네이버와 기아는 약세를 보여줬고요. 네이버의 하락이 한 4%로 조금 더 컸습니다. 이번엔 코스닥 마감 브리핑해 주시죠. 네, 코스닥은 1.6% 상승해서 679선, 조금만 힘내서 680선 안착하면 뭐 어디 덧납니까? 예, 속상하네요. 예, 그래서 그런 쪽에서 외국인 기관이 생각보다 1,000억대 이상씩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조금씩 가벼웠는데 안타깝게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 쪽에서는 3천당 제약을 빼게 되면 나머지는 그렇게 크게 부각받은 게 별로 없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 그래도 오랜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가 로봇 쪽들 그리고 또 그 밖에 반도체 소부장 쪽이 힘을 내주다 보니까 오히려 시장이 좀 강하게 턴하는데 도움을 줬다라고 보고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시가총액 유리했던 알테오젠이나 나머지 2차전지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여전히 힘이 좀 없기 때문에 시장이 다 좋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만큼 시장의 성격을 얘기해주지 않나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쏠림 현상이 좀 컸다. 3천당 제약 마지막까지 상한가 유지하면서 시총 순위 리가켄바이오를 제쳤습니다. 5위까지 올랐고요. 리가켄바이오도 오늘 한 4%가량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97,3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내일을 위한 재료도 미리 한번 준비해 볼까요? 시장에서 봐야 될 투자 포인트 두 분의 선택 바로 보겠습니다. 오늘 강했던 제약바이오를 봐야 될지 아니면은 소부장단을 볼지. 김민수 대표님은 낙폭 과대가 부각됐던 반도체주 다시 봐야 될 때다. 앞서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점에 그 재료에 별점 3점 주셨고요. 이성이사님은 이 환율 안정 및 프로그램 비차의 매매에 따라서 매수 지속 여부를 주시해보자 의견 주셨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늘 오전장만 하더라도 1,440원대까지 내려왔다가 네. 다시 지금 1,450원이에요. 도통 잡히지가 않더라고요. 네. 시장에서는 그런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인의 흐름을 보더라도 그렇고 약간은 환율이 당장 안정되기에는 유동성이 약간 부족하다 보니까 1,450원 이때를 계속 위협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시간이 좀 지나서 이 전국에 대한 부분도 해소돼야지 환율 같은 경우는 좀 안정이 되리라 보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먼저 안정이 된 모습이다 보니까 우리나라만 좀 특이하게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계가 필요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김민수 대표님의 생각. 네. 과대낙폭 반도체주를 보자라고 의견 주셨잖아요. 네, 보는데 지금 사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 네. 일단 지금 시장 흐름들은 가장 핵심이 그거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자신 있게 외국인들이 연속성으로 오늘 1,400원 샀으니까 내일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선물을 주려고 5천억 대 이상 팍 사줄 것이냐라고 하는 연속성에 대해서 아직 자신감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분위기는 여전히 수급에 따라서 이리저리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 쪽에서 만약에 시장이 또 흔들려서 또 외국인들 또 변심해서 다시 또 시장이 출렁거리고 2,400도 테스트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나왔을 때는 가장 먼저 그래도 체크해야 될 거는 역시나 힘 있는 반도체 쪽들을 체크하는 게 맞겠다는 쪽에서 무게를 두는 상황들이고요. 그 밖에 이제 주도적인 흐름들은 아직 뭐 크게 변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변화와 함께 미국의 에너지 정책이나 그리고 또 미국의 소비재 중심으로 지금 수출을 잘하고 있는 쪽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거기다 이제 환율 효과까지 가세되는 이런 소비재 쪽들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들에 한정돼서 관심 있게 끌고 가고 나머지는 그냥 일단 눈치를 봐야죠. 플레이하자. 그냥 약간 트레이딩하자 이런 것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당장 내일 볼 재료는 없습니까? 그럼 내일 가봐야죠.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네. 외국인들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데 네. 요즘은 그냥 9시에서 9시 반에 외국인들이 어떻게 하나 보고 확인된 다음에 그다음에 대응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럼 내일장을 위한 투자 재료로 외국인이 뭐 하는지 보자. 이렇게 바꿔드리겠습니다.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